그 민요 수업을 이론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그 교과서 곡을 그러니까 교학사 책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기출 문제를 보긴 볼 건데 지금은 그거 보고 나면 시간이 기출 지도 그리고 막 전체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기 수업이 사실 3시 반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은 내용들을 먼저 이론적으로 한번 쭉 검토하고 교과서에 어떤 악곡들이 어떤 거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저랑 그 교과서 분석집 중심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그러고 특강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교학사 책에서는 악곡 파트 중에서 민요 파트가 그 순서지에서 보시면 다양한, 그러니까 국악의 형식과 다양한 악곡이 몇 페이지죠? 202쪽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에는 정학에서부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조 가곡 나오고요. 나에서 의식음악 파트 나오고요. 요건 이따가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무학까지 나오고 265페이지서부터 민소각 해서 신하위, 산조, 판소리 나오고요. 잡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민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민요 설명들이 뭐 이렇게 자세하지는 않지만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잠깐 보시면 먼저 274페이지죠. 민요란 일반 대중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를 말한다. 그래서 그 국악개론 책에서는 이거를 민소각하고 예술음악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산조를 아예 예술음악 파트로 넘겨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민요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이 불렀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잡가하고는 좀 구별이 되고 또 통속민요하고는 또 구별이 돼요. 통속민요는 또 일반인이 부른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민요는 민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집단적으로 불리웠다. 그러면서 민요 사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은 민족 전체의 공통된 모습에다가 줄을 쳐넣으세요. 그래서 이 사설에 나타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말하자면 음악에 있어서의 그 가사가 속해한 맥락성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가사가 노래할 때 한 건지 아니면 의식을 할 때 놀이를 할 때 한 건지 노동을 할 때 한 건지 의식을 할 때 한 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 삶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문제에서 물어봤었다. 그 다음에 민요는 노동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그래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불러요? 선후창 방식과 교환 방식, 그 다음에 독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음악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이런 얘기들은 다시 하게 될 거고 선우창 방식은 매기고 받는 형식이다. 자, 한 사람이 소리꾼이 매겨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일제히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민요는 이러한 선후창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매기고 받는 형식, 요건 형식에 가서 이제 다시 얘기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앞소리의 특징을 보시면 사설의 내용이나 앞소리꾼의 기분에 따라 음악이 변화한다, 유동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뭐에 활용될 수 있다? 창작 수업에 활용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꿔 부르기, 가사 바꿔 부르기, 선율 바꿔 부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뒷소리는 일정한 곡조와 사설을 불러요. 그래서 모내기 소리, 상여 소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지금 노동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농업에서 불리는 노동요는 일의 양이 많아서 사람이 동원되는 평야 지역에서 노동요가 주로 선우창 방식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일의 양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동원되는 산간지역 노동요는 주로 교환창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씩 돌려가며 부르거나 아니면 또는 집단을 2개로 나누어서 부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악곡의 예로는 오독대기가 있다 해서
우리가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우리가 핵심 이론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선우창 방식과 교환 방식이라는 또 이제 그걸 좀 더 세분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노래 해서 자, 쭉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노래는 지신밟기, 귀신 쫓는 소리와 연불가가 있고 해서 교과서에는 이 지신밟기 노래가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 하는 상여소리, 달곶소리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음악을 용도에 따라서 하나는 그 노동요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된 의식요, 노동요, 의식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또한 민요는 분리는 지역에 따라서 다시 이제 또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요를 지금 분류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놀이 할 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나눠놓은 게 국악 개론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나눠놓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볼게요.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류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가 아니라 그러니까 널리 불리는지 아니면 국한돼서 불리는지 그러니까 범위에 따른 분류를 할 때는 뭐하고 통속민요하고 토속민요하고 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분류를 하죠. 그러면 경토리가 있고 매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심가토리가 있고 육자배기토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음악적인 거를 물어볼 땐 주로 얘네를 물어보고요. 내용적인 부분을 물어볼 때는 얘를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향토민요와 그 다음에 통속민요로 나누는데 향토민요는 국한된 지방,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일노래와 상여소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이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창작되고 향유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고 소박하다. 근데 통속민요는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해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위에 따른 거이기도 하지만 또 이거는 말하자면 창자의 전문성에 따른 분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창자가 불리는 그 범위를 이렇게 확장시킨 사람들이거든요. 직업 전문적인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통속민요는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해서 불려진다. 세련됐다. 청부타령, 일일이야.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민요를 보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나름대로 음악적 특징이 있는데 이걸 토리라고 한다. 그래서 마치 사투리 같은 거죠. 지역별로. 그 다음에 그럼 경토리권에 들어가는 거를 보시면 서울 지방의 토리를 가리킨다. 특징을 보면 맑고 경쾌하고 분명하고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특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종류의 노랫가락, 창부타령, 그 다음에 아리랑, 여기 창부타령도 나왔었고 아리랑도 나왔었고 박연복포도 나왔었고 천안삼거리도 나왔었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대표적인 노래는 창부타령이다. 그 다음에 선소리에 해당하는 곡이 많은데 방아타령, 양산도, 상강수타령,
경복궁 타령. 자, 그러면 선소리는 뭘까요? 연주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주 형태적으로 서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또 나뉘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주로 어디서? 잡가에서 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주로 세마치 장단이나 곡거리 장단에 빠른 한 배로 경쾌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무슨 선법이에요? 솔라도레미. 그 다음에 충시는 만조정이요 하면서 이거를 이동도법으로 하면 미, 솔, 미, 레, 도, 레, 도, 라, 솔, 솔, 라, 도, 레, 미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무슨 토리예요? 경토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도, 레, 도, 미, 레, 도, 라, 솔, 라, 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러주는 거는 이런 이따가 전문 선생님의 소리로 들어보시면서 이 솔라도레미 요 선법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기출문제에서 노래를 주고 이게 무슨 선법이냐 이런 식으로 선법 문제 많이 나왔었으니까 뭐 찾기 어려운 거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육자배기토리 그리고 이 노랫가락은 특히 중요한 게 뭐가 눈에 띄어요? 5박 8박이 눈에 띄죠. 자, 이건 뭐의 영향일까요? 시조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시조에서 파생되면서 계면이 평조가 됐고 속도도 달라졌지만 5박 8박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속 민요처럼 이제 불리우는 그런 경토리 가락의 대표적인 선율이고요. 이거 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 충시는 뭐 이걸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걸로 나와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사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멜로디적인 어떤 걸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육자배기 토리권 해서 육자배기 토리는 전라도 민요와 경기 남부, 충청도 서부, 경상도 서남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그냥 전라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목을 눌러내는 특유의 발성법, 극적이고 자 그래서 이것도 다들 한번 오늘 다 수업하실 때 노래 불러보실 거거든요. 불러보실 때 굵게 떠세요. 그 다음에 떠는 소리의 농음과 꺾어내는 악구미음의 처리 요거 시험에서 많이 다뤘었어요. 초반에 많이 다뤄졌었고 올해도 요게 다뤄졌죠. 그 다음에 특히 떠는 소리 했고 상당한 기교를 요하며 매우 특징적이다. 이 종류에는 세타령,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농부가, 자진농부가 그럼 이제 막 다 머릿속에 이 선율들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제목들이 그냥 막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그냥 흘러가죠. 근데 얘를 다 불러보고 배워보고 이러고 나면 얘네들이 이제 그냥 선율이 떠오르는 거죠. 왜 우리가 순이, 영이, 철이 하면 우리 다 모르는 이름들이니까 아무도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는 사람 이름이다. 박성선 하면 그래도 누가 떠오르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거는 접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해보고 그러고 나면 머릿속에 그거를 딱 볼 때 막 여러 가지 잔상들이 막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자배기 하면 세타령 하면 세타령이 육자배기 토리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나중에 세타령을 배워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불러요? 처음엔 느리게 불렀다가 그 다음엔 빠르게 부르죠. 그러니까 긴 자진 형식이라는 것도 생각날 거고 육자배기 토리도 생각날 거고 장단도 생각날 거고 이 곡이 또 판소리에도 쓰였다며 그래서 판소리에선 또 어떻게 쓰였는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데 많이 겪어보면 어때요? 여러 면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들이 약간 단어들이 이렇게 튕겨나가더라도 자꾸 보세요. 얘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육자배기 노래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딱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불러줄 수 있으면. 근데 제가 못하니까 굳이 막 이상하게 하려고 안 하고 그냥 모셔왔어요. 다 들어보세요. 선생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그 다음에 수신가토리권은 수신가토리는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의 민요를 포함한다. 자, 하늘하늘한 콧소리가 특징인데 이런 표현도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늘하늘한 콧소리는 육자배기 소리권에서 극적이고 굵은 목을 이렇게 굵게 떠는 그 소리랑 되게 대조되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도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살짝 배워보세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다르게 부르는구나. 그 다음에 평안도의 수신가, 역금수신가, 기나리, 자진나리,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해서 요런 악곡들, 그 다음에 황해도의 산연불, 자진연불, 긴남봉과 자진남봉과 몽금포타령.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면서 그 노래가 어떤 선율 이렇게 딱 생각이 날 정도가 되면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곡들은 다 핵심 악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곡들 중에서 몰라도 되는 곡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 곡이 안 나왔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든 아니면 다른 악보들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 제목들의 곡들을 보셔서 그냥 여긴 책에는 배따라기라고 나왔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뭐 배따라기, 자진배따라기 이제 악보를 보시겠죠. 그러고 나면 이 곡이 이 곡 이렇게 해서 그 악보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요 분석집 요거 잠깐만 펴보세요. 어디를 피시냐면요. 민요 개관 216페이지네요. 그리고 그 목차만 먼저 볼게요. 경기민요, 서도민요, 동부민요, 남도민요, 제주민요, 여러 지역의 아리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0페이지가 넘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경기민요에 뭐가 있고 이거를 개관해서 216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216페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민요 여행 하면서 경기민요는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그 특징이 다 나와 있어요. 솔라도레미로 되어 있고 뭐 어느 지역에서 불리우면서 급격히 떨거나 꺾는 음이 별로 없고 흥겹고 경쾌한 느낌이다. 가락은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다 똑같은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럼 결국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설명에 대한 거를 소리로 받아들이고 납득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그런 느낌으로 부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남도민요는 하면서 여기도 역시 특징이 똑같아요. 극적인 판소리 창법으로 부른다. 꺾는 음은 남도민요만의 독창적인 멋을 풍긴다. 자, 그 다음에 서도민요 여기에서는 미듬으로부터 완전 5도 위의 음을 잘게 떨어준다. 5도 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음으로부터 5도 위를 떨는 악곡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들의 공통점을 써라 하면 얘네들은 서도민요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어떻게 떤대요? 하늘하늘하게 떤다. 그래서 어느 책에는 애수띤 소리로 떤다 그러고 콧소리로 떤다 그러고 탈탈거리듯이 떤다 그러고 그 떤다는 표현이 다 다른데 그냥 소리로 듣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지, 특히 남도랑 어떻게 다른지 아시면 되고, 동부민요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나오고, 그 다음에 애수찬 노래, 그 강원도, 경상도는 빠르고 강한 억양, 씩씩한 노래. 그래서 미라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행할 때는 레도 동그라미에서 묶고 라솔미 3개 묶으세요. 그래서 레도 라솔미 이렇게 얘네들은 항상 붙여 다녀요. 자, 이걸 보셨으면 216페이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금성교과서 48, 4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미래엔 교과서에 똑같이 이렇게 서도민요, 경기민요, 동부민요, 남도민요 이제 악보가 하나씩 나왔어요. 그리고 제주민요. 일반적인 특징은 똑같이. 그럼 이제 뭘 여기서 더가 추가된 거예요? 악보가 추가됐죠? 얘네들이 말하자면 대표 선수예요. 이것들에.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다 악보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서우제 소리는 논술문항으로 나왔었어요. 기출문제로.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민요 천재교육에선 또 어떻게 쓰고 있나 보세요. 자, 요렇게 악보가 나오고 똑같이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근데 첫음 솔라도레미 했을 때 그 첫음은 다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이동도법을 쓰니까 높이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국악이랑 서양음악이랑 그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219페이지 넘겨보시면 아침나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향토민요, 통속민요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설명을 하고 지역별 분류가 하나 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화 교과서를 보시면 자, 민요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쓰임새에 따라서 노동요, 의식요, 놀이요. 아까 얘기한 거 노동요, 의식요, 놀이요. 유희요가 놀이요예요. 이런 분류 나와 있고 지역별 특징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들이 어떻게 똑같이 갖고 있는지 확인하셨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태성 교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악곡이 하나씩 조금씩 예시곡이 다른 경우들, 그럼 그 다른 곡 하나씩 추가해서 다 모아서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음악, YBM,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발성법에 대한 부분이 222페이지의 현대음악 쪽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우리 민요 해서 통속민요, 향토민요 나와 있고 일할 때 부르는 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음악과 생활 해서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의 음악 글 읽는 소리, 소모는 소리 이거 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활용한 음악이죠. 그런 것들이 민요로 쓰인다. 그러면서 서도민요, 경기민요, 동부민요, 남도민요, 제주민요의 가장 핵심 악곡들을 쫙 이렇게 정리해 놓은 데까지 이게 말하자면 민요 개요의 교과서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교학사 교과서 277페이지에서 우리가 아까 다 하지는 않았고 메나리토리권 하려고 하다가 수신가토리에서 이제 어떤 악곡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하고 넘어갔었는데 다시 메나리토리권은 함경도, 경상도, 강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눴을 때 오른쪽은 다 메나리토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맥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서로 교류가 없었단 얘기예요. 산이 막혀 있으니까. 근데 산이 없는 이쪽 지역끼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해서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공유하고 있는 사투리처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한꺼번에 메나리토리로 묶여지는데 보시면 정자, 메나리, 목도소리, 노젓는 소리 등과 강원도 아리랑, 한오백년 등이고 통속민요로는 밀양아리랑, 울산아가씨, 쾌지나칭칭나네 등이 있다. 그러면서 이 곡에 대한 사실 조금 더 자세한 특징들이 이제 뒤에 다른 우리 참고도서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신가 악보 나오고 한오백년 나와 있어요. 근데 제주도 토리권은 해녀 노래인 이어도사나 그다음에 오돌독이, 이하옹 이거 세 개가 특히 오돌독이하고 이하옹이 교과서에 제일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 민요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매우 빈약하다는 건 뭐냐면 일반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화가 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름의 어떤 토리를 묻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각 지방의 민요를 이렇게 여기서는 뽑아놨어요. 자, 이 정도로 그 제주도 아니고 교학사 책에서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주도 교육청 책은 더 조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진짜 조금 근데 앞에 선법에서 좀 많이 다루는구나. 이게 선법이랑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민요의 토리 해서 186페이지에 보세요. 그러면 경기민요 해서 서울 경기 음계는 솔라도레미, 종지음은 솔 또는 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솔이어서 이제 솔이라고 적었지만 도도 있고요. 식임새, 오음 골고루 사용하고 떠는 식임새가 두드러지지 않음. 화려하게 꾸미는 음이나 장식음이 많음. 자, 요거 아까 앞에서 다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캐리어를 갖고 오라고 했지만 결국에 공부해서 외워야 할 건 전국정제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보냐면 조금씩 설명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악곡들이 다 소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정보들을 다 봐서 결국 외울 거는 거기 가서 외우시면 되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많다고 절대로 이렇게 쫄지 마시고요. 그냥
공통된 내용들일 뿐이에요. 민요만 이제 우리가 살펴봐도 그걸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일이 불러보고요. 그 다음에 반경토리가 나와요. 그러면 배틀가 소리 해서 여기서는 라도레미솔 하니까 이거는 다른 책에서는 제2 경토리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름이 용어들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국악은. 그러면 그 용어 아니고 다른 용어로 나와도 시험에서 풀 수 있으려면 이 책 저 책 여러 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경토리, 배틀가 토리라고 해서 라도레미솔이고 증경토리와 같은 식임새를 사용하고 서도 음계구조에 경기 식임새가 더해진 토리다. 여기서 서도 음계구조라 함은 남봉가 토리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남봉가 토리 없는데요. 여기 수신가 토리 안에 다시 세분화해서 보시면 진경토리, 남봉가 토리, 수신가 토리 또 이 안에서 또 나뉘어요. 함경도 나뉘고, 왜 우리가 충청북도 다르고 충청남도 약간 느낌 다른 것처럼 여기도 위에 평안도하고 그 다음에 황해도하고 아래 황해도하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는 때 이제 조금씩 그 세분화되는데, 여기서는 반경토리 같은 경우는 배틀가라고 해서 라도레미솔이고, 얘네가 나중에 저기 뭐죠? 판소리에서는 경기민요는 제1 경토리라고, 아니 제1이 아니라 경토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경토리 느낌이 나는 그런 목을 쓰는 때가 있죠. 그쵸? 그게 뭐예요? 네, 경드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드름을 쓸 때는 어떨 때, 서울 사람 얘기할 때, 뭐 한양 얘기할 때, 뭐 이런 거 이도령 얘기할 때, 이럴 때 쓰잖아요. 그래서 서울이랑 어떤 굉장히 결부된 그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반경토리는 우리가 판소리 할 때 어디 나오냐면, 추천목 할 때 주로 반경토리를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민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천안삼거리, 이건 다들 아는 노래이겠죠. 본래 제목은 흥타령이었으나 남도의 흥타령이 유행하면서 천안삼거리로 불리우게 되었다. 뭐 이런 보충 자료 내용들이 가끔씩 또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라도레미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경토리와 구조가 같지만 도로 종지함. 그래서 서양 음악에 영향이 있으므로 새로운 경토리라고 해서 신경토리라고 한다. 그래서 아리랑, 우리가 아리랑 아는 그 아리랑이에요. 그래서 발병난다 하고 뭘로 끝나요? 이동도로 봤을 때 도로 끝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경토리. 그럼 경토리 안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구나 해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들을 보면 이제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서도 소리를 보시면 서도 소리 수신가 토리가 있어요. 레미솔라 도 해서 레선법인데 레미솔라 했을 때 라를 떨어요. 탈탈거리며 떨고 도는 흘러내리면서 약간 낮게 낸다 해서 이게 이제 식임새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솔 음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레미 솔 라 도 했을 때 레미에서 라로 이렇게 해서 솔은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쌀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남봉가토리예요. 그럼 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도 수신가토리, 그 다음에 남봉가토리, 그 다음에 뭐 진경토리 뭐 이렇게 나누고, 얘는 아까 진경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배틀 뭐죠? 제2경토리를 반경토리, 그 다음에 신경토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악곡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경토리라고만 했을 때 뭐가 다른 거를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 놓고 이제 그 안에다 맞추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봉가토리는 그래서 라도레미솔인데 어느 음을 떨어요? 라에서부터 완전 5도 위에인 미를 떨어요. 라도레미 했을 때 그 미를 떨어요. 요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몽금포 타령에서 요거 선율 메꾸는 것도 나왔었고, 떠는 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미를 떨며 소를 흘러내리거나 낮게 노래함. 자, 그래서 해당하는 음에서
그 떠는 음과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음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른 저기보다. 그 다음에 레음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남봉과 사설남봉과 배치기 해서 주로 이제 황해도 중심으로 여기 배치기 소리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동부민요. 미, 솔, 라, 도, 레예요. 미는 가볍게 떨고 레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선율군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레도, 라솔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행할 때는 솔을 사용하지 않고 하행할 때는 여기서 상행할 때 솔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리랑 했을 때 띠라라리 했을 때 미라솔미 이럴 때 미라 하고 올라갈 때는 솔을 안 거쳐서 가죠. 근데 내려올 때는 라솔미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따라리 라라리 따라 따레도 라솔미 이렇게 됐을 때 레도 선율 그 다음에 레도라, 라솔미 요 하행하는 음영이 많이 나오고 미에서 라로 갈 때는 솔 안 거쳐간다. 자, 그 다음에 정선아라리가 시험에 정선아라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정선아라리는 뭘로 나왔었냐면 역금 형식 문제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남도 이거는 미라 도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미를 굵고 둥글게 떨고 도는 시로 꺾어내린다. 도시 하는 요 음이 굉장히 특징적인 식임새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예 안 써요. 미라 도시예요. 그래서 소를 써버리면 얘는 남도민요의 성격이 그냥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진행과 도시 꺾는 진행이 이 남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악곡들을 몇 곡 불러보면서 이런 어떤 일반적인 그 말로 하는 설명을 노래로 익히시면 되겠고, 제주민요 같은 경우는 아까 경기나 서도랑 유사한 구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서우제 소리. 자, 서우제 소리와 이어도 멸치 후리는 소리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판소리 악조 요거는 이제 이거 선법하면서 사실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요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요거의 요 책에 민요 파트를 보시면 아마 맨 뒤에 261페이지에 지역별 잠깐만요. 259페이지인가요? 58페이지네요.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생겨나 향토적이며 소박한 노래로 일이나 노래와 관련된 곡이 많고 지역별로 쓰이는 음계가 다르고 매기고 받는 선우창 방식과 두 개의 그룹이 서로 번갈아가는 교환창 방식, 독창 방식이 있다. 이거 다 어디서 했어요? 교학사책에서 다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네요. 대부분은 선우창인 거, 독창으로 불렀던 노래는 길쌈 노래가 대표적이다. 자, 그리고 향토와 그 다음에 토속, 그 다음에 통속 이렇게 불리는 사람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도. 자, 그래서 토속 민요와 통속 민요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불러요. 그리고 사설이나 가락이 소박해요. 그 다음에 향토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일노래, 분야노래, 놀이노래, 의식노래. 자, 그럼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분야노래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근데 이게 왜 기능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그럼 부녀들이 놀 때면 유희요겠고 부녀들이 노동할 때면 노동요일 텐데 왜 이게 약간 카테고리가 좀 그쵸?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건 이런 말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교과서에서 이렇게도 쓰인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일노래 같으면 농요, 그 다음에 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성을 담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뭐 집터 다지는 소리 같은 것도 있고, 그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들이 있죠. 부녀 노래는 시집살이 노래, 신세 한탄, 애기 어르는 소리. 그래서 부녀 노래가 되게 사실 많긴 해요. 이거 이렇게 채집해 놓은 거 보면, 그 이제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할 저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되게 애수띤 그런, 그러니까 시름을 담아서 아주 슬프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 시집살이 노래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애 재울 때 거의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노래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아마도 뭐 재우는 노래 이런 거는 어디 넣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쵸? 일이에요, 일. 애 재우는 거는.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노동요예요, 노동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놀이노래는 아이들이 부르던 대문놀이, 기와밟기 놀이, 남생아 남생아 이런 거. 그다음에 의식노래는 발인, 운상, 상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어떤 관혼상지와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삶이랑 아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토속민요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서 말하자면 토속민요의 비중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거를 삶과의 어떤 관련성 속에서 이렇게 조망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교과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시도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속민요는 이제 직업적인 사람들이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노래들이 이제 통속민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주화한 거죠. 전문 음악인들이 20세기 초반에 전통음악 어법을 사용해서 신민요로 창작한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해보면 서도, 경기, 남도, 동부, 제주. 자, 요 표도 역시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죠. 요런 표가 아까 이제 지역별로 쫙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민요에 뭐가 있는지 악곡만 한번 훑어보고 끝낼게요. 선생님 기다리시는데, 일찍 오셨던데. 224페이지에 경기민요 하면, 거기 경토리 2형이라고 해서 풍령가, 장기타령, 그 다음에 네, 잠깐만요. 경기 1 경토리, 잠깐만요. 2.1 경토리 2형인데 다는 아닌데요? 아, 혹시 달라요, 저랑? 똑같아요? 네, 풍령가 맞고, 여기서 제2경토리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해요? 네, 아까 반경토리라고 얘기한 거, 라 선법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제1경토리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는 다 그것만 지금 나와 있고, 나머지 뒤에는 다 일리리아인데, 일리리아 도라지 타령, 태평가, 청춘가, 노랫가락, 아까 충신은 나왔었죠? 237페이지에. 그 다음에 자진 방아 타령, 그 다음에 창부 타령, 그 다음에 잠깐만요. 아까 여기 이거 제 1형이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거기 1형으로 좀 바꿔주세요. 2.1. 경토리 제1 경토리고, 제2 경토리가 241페이지. 그래서 한강수 타령, 군밤 타령, 경복궁 타령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토속민요까지 쭉 해서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251페이지 서도민요. 요렇게. 그럼 서도민요도 역시 몽군포 타령 제일 많이 나오는 곡들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들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학습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지도할 때 주의할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한 것들과 교과서에서 주로 가르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끊어 가겠습니다.